안녕하세요. 발음 연습 11일차를 맞이해서 오늘도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브런치에 있는 이업스 채널이 작성한 콘텐츠를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10대는 뭐하고 놀까? 각 연령대마다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마케터들은 늘 궁금합니다. 특히 요즘 10대들의 경우 태어남과 동시에 스마트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경험하게 되어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세대인데요. 20대도 버거운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요즘 10대들은 뭐하고 노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10대들은 자신의 생각이 좀 더 뚜렷하고 정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의사표현이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하여 작은 성취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미닝아웃이라고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양상이 있고, 갓생 살기, 소확성과 루틴으로 좋은 습관 실천하기가 있네요. 그럼 보는 것. 애니 먹방은 현실 먹방을 보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즐겨볼 수 있는 컨텐츠로 많이 봅니다. 같은 색깔 음식 먹기, 클레이 먹방 등 그 종류들이 매우 풍성하다고 하네요. 인강 보는 척 노래 듣기의 경우 단순 강의 영상에서 더 나아가 영상에 맞춰 강사분들이 그 음에 맞춰 춤추는 듯한 느낌으로 영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댄스 커버의 경우 좀 더 참신한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많이 본다고 합니다. 더하여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 영상들도 있고요. 옛날 시트콤도 역주행 방식으로 많이들 본다고 합니다. 특이한 맛집,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장소 자체가 포토존이 되는 곳, 친구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고 유행이 뒤처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분위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돌 카페의 경우 사진 찍고 버리기도 한답니다. UI가 편한 것을 선호하고 금융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하기로 주식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퀀다의 경우 문제를 사진 찍으면 누군가 문제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해당 문제를 분석하여 유사 문제를 알아봐준다고 하네요. 열품타의 경우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체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나이, 유사한 사항에 맞게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 친구들과 공부 시간에 경쟁할 수 있는 어플이라 합니다. 전반적으로 경쟁하고 그 우위에 있고자 하는 니즈가 전반에 깔려있는 듯 싶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걸 게임으로 즐기거나 공감대를 서로 얻기 위해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20대는 지그재그를 쓰는 데 비해 10대는 에이블리를 많이 쓰는데요. 쿠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가격대도 저렴한 편이라 많은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 스타일 쉐어는 많이 줄어든 듯한 느낌입니다. 키네마스터는 예전부터 유명하지만 주로 셀카를 10대는 영상으로 찍는 편입니다. 학교에서도 과제로 나오는 편도 있고요. 그렇기에 영상 편집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 거라 하네요. 멀티페르소나 메타버스를 통한 다양한 부캐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20대도 아닌 10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세계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소셜 디지털화로 각 일상성의 행동들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놀이문화, 브랜디드 콘텐츠를 보면 제페토에 들어가 보면 10대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어색해하지 않고 말을 걸고 친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시승을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구현했습니다. 시위의 경우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가상세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트래비스 스캇 콘서트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가상현실에서 서로 춤을 추면서 음악을 틀고 단체 댄스도 합류하는 것이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1시간 거리에 놀거리를 만드는 건 쉽지 않겠지만 당신 팀은 매니저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로 시작하는 공연을 하게 글이네요. 되면 수익성은 아무래도 미국 기업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조직인 팀이 있고 매니저라는 팀 책임자가 있다.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과 비슷하게 가장 작은 조직인 과와 과장이라는 책임자가 있다. 시간이 흘러 현재는 과보다는 팀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과장이 아닌 팀장이라는 표준 명칭을 가진 책임자가 있다. 그리고 과장이라는 명칭은 이제 하나의 직급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직급이 과장인 사람의 명함 영문 정보를 보면 매니저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인에게 명함을 건네면 내가 책임자인지 그냥 직원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해외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그리고 많은 외국계 기업 중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을 대표적으로 설명하였는데 한국 기업이 회사마다 조직과 문화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듯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해외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한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국가마다 다른 기업의 조직과 직급 체계에 대해 설명한 것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은 팀의 책임자인 매니저가 팀원을 직접 선택하고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국 기업은 보통 인사팀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일괄적으로 사람을 뽑아 부서에 배치하는데 미국 기업은 매니저가 자기 팀에 사람이 필요한 경우 인사팀에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다고 알린다. 그러면 인사팀이 정말 사람이 필요한 건지 확인을 한 후 채용 공고를 대신 내주고 매니저는 자기 팀에서 일할 사람을 직접 면접하여 선택하고 인사팀에 통보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매니저는 사람을 뽑는 권한뿐 아니라 해고의 권한도 갖는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You're fired 라고 말하면 말없이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 미국 기업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회사를 나가야 하며 본인이 사용하던 짐은 일주일 후 택배로 받게 되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에 원한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한국 사람은 이런 미국 기업의 문화를 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본 미국 근로자들은 보스에게 엄청난 충성을 했다. 업무 시간이 아닌 때에는 그들 특유의 문화처럼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지만 업무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보스가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일을 하다 그들의 보스에게 연락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입을 닫아버려 종종 난감하게 했는데 이는 결국 본인의 퇴사와도 직결되는 상황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팀원에서 시작하여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게 되면 매니저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하던 업무를 계속할지 선택할 기로에 선다고 했다. 관리자의 길을 선택하면 연봉도 오르고 승진도 하겠지만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연봉이 급격히 오르지 않지만 본인 적성과 맞는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고 했다. 참고로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위에 적은 것처럼 운영되지는 않는 편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문화가 그렇다는 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뒤에도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읽어보려고 최대한 목 안 쉬면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컨텐츠였습니다. 목 근육이 그 진짜 소리를 내는 그 힘이 단번에 길러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조금 더 길게 개선되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안녕. 아디오스.